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잠시 후 뉴스 탐구생활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산 가족들 여태 서로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이제는 고령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상처는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도 아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6.25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또 상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평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도 탐구생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시청 소감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모레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었죠. 다행히도 이 모레 전면 휴진을 보류하고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번 주 토요일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 의료계의 전면 휴진 선언에 비난 성명을 이어가던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정 간의 대화의 물꼬가 좀 트여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쪽의 어떤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협 쪽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은요, 지난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오는 27일 모레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발언 이후 대한의사협회 측은 임 회장을 배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오는 29일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올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일단은 전면 휴진이 보류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광주 전남 의료계 입장은 어떨까요? 네, 광주 전남 의료계 역시 27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올특위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특히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특위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하겠다는 건데 또 올특위가 내놓은 입장에 또 무조건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양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의과대학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생명 존중을 하고 환자를 어떻게 아끼는지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잘 아신다면은 환자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계속되는 의정 간의 그런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21억여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지역민들 많으신데요. 광주 관내 지자체들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향후 모금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며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도움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고향을 위해서 기부한 금액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지 다음 기부로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자체가 정말 우리 피부에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요. 지난해 3억 900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원 국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1,000원에 판매하는 식당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이 금전 부담을 줄여 이용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척척 박사 스위치 온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거동 불편자 집에 자동 조명과 도어락을 설치해주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해 2억 3,400만 원을 모금했는데 보육원 출신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또 발달장애인 체육센터 안에 카페를 설치했고요. 지난해 2억 6천만 원 정도 모금한 북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우산 지원 사업, 무등 문학학교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등에 그 기부금을 사용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기부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광주시와 동구 광산구는요, 아직 그 기부금 사용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세 지자체는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기부금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에서 누구나 각 지자체 기부금 사용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활성화되려면 지자체가 정말 주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신속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 이후 건축물이 지진을 견뎌내도록 설계하는 내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전북 등 이 호남권 내진율이 평균 10%대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 건물의 그 내진 설계가 앞으로는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지금까지의 건물의 내진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건 궁금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내진율은 16.9%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그 수도권의 내진율은 평균 22.6%였고요. 지역 건축물 내진율은 16.19%였습니다. 지역의 건축물이 수도권 건축물보다 지진에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광주는 18.9%, 전남 11%, 전북 14%로 호남권은 평균 14.6%를 보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의 내진율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공공기관 등 이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82.3%에 달했는데요.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 건축물은 22.8%에 그쳤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51.6%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낮은 이유로는 그 내진 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또 내진 설계 의무화 법안 시행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진이 일어나면 취약한 것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지자체가 예산 같은 것을 좀 확보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우리 지역의 소식을 더 가까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생활군 시간입니다. 네, 매주 지역의 풀뿌리 매체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주신문의 박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지역 소식 일번지 나주신문사 박다원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전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식인 홍어. 이 홍어를 먹는 음식 문화가 머지않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13년에는 우리 김장 문화가 맞아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창의성을 이어갈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홍어 식문화도 충분히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홍어는 다양한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소비가 활발합니다. 홍어 식문화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이고요. 특히 호남의 특색 있는 지역 음식 문화로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나주뿐만 아니라 또 목포라든가 신안도 같이 함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주는 홍어의 식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신안은 홍어의 최대 생산지이며 목포는 유통 거점입니다. 세 지자체가 각각 홍어 식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세 지자체가 지난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홍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새 지자체가 또 힘을 모은다고 하니까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나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요. 올 12월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 9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신청 및 검토를 마친 후에 2026년 1월, 11월 최종 심사 결과와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26년이면 2년여 정도 남았으니까 네.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 또 홍어가 또 이제 우리 고유의 뭐 삭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역에선 홍어 식문화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 그리고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 가능성, 이 5가지의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어 식문화의 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많은 격려와 응원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꼭 들릴 것만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전라남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4시간 콜센터를요?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예. 24시간 위기 가구 지원 콜센터는 지난 22년 수원의 새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요. 365일 24시간 상담원 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120번을 누르면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전화로 복지 서비스를 네. 상담을 받고 요청할 수 있다면 더 간편한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정말 전화만으로 어떻게 가능할 일일지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신속하게 상담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알리고요. 네. 시군과 읍면동, 관계부서가 방문 또는 무선 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 이게 24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또 어려움에 있다거나 꼭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네.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시간 위기 가구 지원 콜센터는 지금까지 1,8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잘 처리했는데요. 이 중에 약 20%는 복지 상담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담하셨고 콜센터에서는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 자원연계 등 상담자별로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실예로
10년째 강경화로 일을 못하고 배우자도 외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도민이 120번 콜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았고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해서 민간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면 120 이 콜센터 번호를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나주에서 제4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대회는 독립운동사에 손꼽히는 영웅이지만 해방 이후 역사적 평가가 인색했던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가 지난 2021년에 창설한 대회입니다. 의병으로 나가기 나서기 전 홍범도 장군은 직업이 바로 포수였는데요. 소문난 명사수였다고 전해집니다. 190cm에 이르는 건장한 체구에 타고난 사격 실력으로 일본군을 떨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그러면 이 홍범도 장군의 후예들 많이 좀 참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로 승격이 되었어요. 명실상부한 전국 사격 유망주들의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총 378개, 8개의 팀, 초, 중, 고와 대학 일반부 등 총 14개 종목에 2,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고요.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남자 일반부 단체 종목에서는 충남 체육회가 총점 366점을 쌓아 종전 한국 신기록인 362점을 경신했고요. 여자 일반부 50m 소총 단체 종목에서는 국군 체육부대와 청주시청이 신기록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환일고등학교 김동준 선수는 50m 권총 종목을 비롯하여 6개 부분의 1위에 오르며 대회 6관왕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서 나주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아주 대단했다고요? 네, 나주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약 8억 4천만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파괴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사격 대회 외에도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 대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 대회,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 대회 등의 스포츠 대회를 16차례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KTX 나주역 옆에 보면 스포츠 파크가 있거든요. 네. 나주. 항상 가보면은 무슨 대회든 꼭 열리고 있어요. 나주가 그만큼 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어떤 다른 대회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에는 제54회 봉황기 전국 사격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에는 전국 나주 마라톤 대회를 필두로 11월에는 나주 금성산 숲길 마라톤 대회와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 대한체육회장배 금성산 메디오 폰도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나주시장배 전국 줄다리기 대회 최강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주 페이컵 배드민턴 대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후로 예정된 대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앞으로 있을 대회들도 안전하게 치러지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나주에 정말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신문 박다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남도 탐구 생활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해남으로 가볼까 합니다. 해남에서는 뭐든지 맛있게 키워내는데요. 지금은 노란 여름 맛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오늘 만나볼 작물은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달디 달고 달디 단 미니 바무밭과
사탕 옥수수라고 불리는 초당 옥수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다운 아나운서도 푹 빠진 해남의 자랑 여름 인기 작물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잘생기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촬영 다녀봤는데 이렇게 또 반겨주시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어떤 거 재배하고 계실까요? 미니 방호박이라고요. 풍부한 일조량과 맑은 물, 그리고 황토밭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공중 재배되고 있는 미니 밤호박. 고품질의 미니 밤호박이 지금 제철을 맞았답니다. 해남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완전 무장 완료.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 바지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잘생긴 앵커분이 오셔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럼 기분 좋게 한번 재배하는 법 좀 알려주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어떤 거 따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크로키라고 네. 이게 줄이 하얗게 그어져 있잖아요. 아, 네네. 크로키가 완전히 끝에까지 생기고 좀 맑아지잖아요. 이런 걸 따야 돼요. 밭에서 이 나무 자체에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후숙이 된 거, 이렇게 완전히 후숙된 것을 이제 땁니다. 이렇게 굉장히 굵죠. 꼭지채로 따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늘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잘 놓아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니 밤호박을 수확하는 최다운 아나운서. 미니 밤호박을 수확하는 자세가 꽤나 그럴듯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 아드님도 귀농하셔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드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좀 어떠세요? 아, 제가 조금 더 바빠지긴 했어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본인이 도시 생활 하면서 혼자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쌓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귀농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을 얘기했더니 선택은 이제 아들한테 맡겼더니 네. 그럼 한번 저도 같이 합류해서 해보겠다고 또 자진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작년 12월에. 네. 사실 같이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하시잖아요. 그러죠. 네. 이거 미니 밤호박 수확은 뒷전이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다음 시 언제까지 이야기해요? 이해 안 해요? 일하겠습니다. 이거. 그 뒤론 잠시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미니 밤호박을 수확한 최다운 아나운서.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끝인가요? 잘 따신 거 맞나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 잘 딴 것 같은데. 아, 막 아버님께 빼먹고 했네. 살짝 혼날 뻔하긴 했는데. 아유, 빼먹고 수확을 했어. 아 어머니 이제 다 빼먹어버렸네.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어땠나요? 저 오늘 좀 쓸만했나요? 너무 일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맛있는 호박을 쪄서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갑시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앞에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 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아까 우리가 땄던 네. 이 미니 방호박이라고 이렇게 껍질째 씻어서 쪄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네. 호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이것들 쪄놨거든요. 네. 한번 시식해 보십시오. 네. 어떤 맛인지. 먹는 방법을 잘 모르시네.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껍질째. 아 껍질째요. 네. 껍질째 먹는 겁니다. 어떤 맛입니까? 이게 사실 저는 밤호박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서 뭐 밥맛이 난다 이러길래 뭐 얼마나 나겠어 이랬었어요. 진짜 먹자마자 이 밤 풍미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딱 퍼지네요. 네. 목이 퍽퍽하죠. 지금 목 마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거 ABC 주스하고 비트가 있는데 네. 이거를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자,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어머니 이것도 맛있는데요? 그거 저희가 직접 짠 겁니다. 아. 재배해가지고.
아버님 혹시 밤호박이랑 같이 먹을 때 좋은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아침 대용으로 우유 한 잔과 밤호박을 곁들여서 먹으면 이게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건강에. 네. 밤호박 이렇게 쪄서 맛있게도 먹어봤는데 내년에도 진짜 될 수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미니 밤호박 정말 힘들게 많이 따고 맛있게 많이 먹고 왔는데 미니 밤호박 이렇게 또 맛봤으니까 해남의 또 다른 여름철 인기 작물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이거 혹시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초당옥수수인가요? 초당옥수수 맞아요. 그렇게 유명하던데 초당옥수수 혹시 어떤 뭐 더 맛있나요? 일반 옥수수보다? 아삭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네. 소화가 잘 돼요. 다이어트 좋고 미용 효과도 좋고. 다음으로 만나볼 해남의 인기 작물은 바로 초당옥수수인데요. 해남의 황토밭과 일조량 그리고 높은 기온 덕분에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초당옥수수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과일보다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 인기가 많답니다. 저 이렇게 일할 준비까지 딱 다 하고 왔는데 혹시 오늘 좀 일손 도와드리고 초당옥수수 한 번 이렇게 예, 따보세요. 어머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따기 전에 어떤 거 따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따고 싶은 거 따보세요. 무조건. 따고 싶은 거요? 네, 무조건 따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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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아 이렇게요? 예, 예, 예. 예.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따긴 땄는데 예, 예. 바로 어떻게 이거 예쁘죠? 네 속살이 뽀얗네요 진짜. 노랗죠? 네. 점점 노란 속살을 드러내는 해남 초당옥수수. 찌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는데요. 어머니 이거 그냥 이대로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먹어보세요. 옥수수인가 과일인가? 맛있죠? 당도가 있죠? 진짜 그 생각했던 옥수수의 맛이 아니라 약간 과일 맛 진짜 나죠? 거의 과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부드럽죠? 네, 과즙이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초당옥수수 이렇게 생으로 보통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먹어요. 보통 뭐 쪄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쪄 먹어요. 구워 먹고. 네. 제가 농사는 처음인데 어머니 그럼 저희 농사일 좀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구니를 갖다 드릴게요. 예. 하나씩. 잘 익은 초당옥수수를 하나씩 뒤로 젖혀서 수확해보는 다운 아나운서. 틈틈이 초당옥수수로 목 축여가며 열심히 수확해보는데요. 재밌죠? 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상자에 초당옥수수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어휴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더우신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때요? 저 이만큼 땄는데 좀 많이 땄죠? 많이 땄네요. 그래도 시간 대비해가지고. 네, 많이 땄네요. 사장님 이제 초당옥수수 우리만의 뭐 특징 아니면 매력 어필 한번 해주시죠. 저희 고장에서 나온 초당옥수수는 해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또 산이면만의 특징 둘러보시면은 황토로 빨갛게 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로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준 초당옥수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기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옥수수가 자라기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도 뜨거운데 고생하셨어요. 이거 가시면서 드세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많이.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내년에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확한 작물들을 조금 색다르게 맛보기 위해 찾은 곳. 먼저 낙지를 살짝 데친 후에 각종 채소와 양념 넣어 볶아주고요. 낙지 볶음을 미니 밤호박에 넣고 쪄주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낙지 볶음 미니 밤호박찜.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아삭한 식감의 초당옥수수는 알을 골라낸 후에 튀김 가루를 묻혀 튀겨내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남의 인기 작물로 만든 음식들이 완성됐는데요.
음식 맛도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그랬죠. 이게 만드는 동안에도 맞아요. 힘이 아주 그냥 계속 줄줄 흘렀는데 네, 그 고소한 또 그 맛이 네. 또 향기가 눈으로도 딱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 되게 노란색. 저 보세요. 노란색이죠? 그러네요. 저는 사실 네. 가장 기대가 됐던 건 이 단호박찜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네. 낙지 볶음도 맛있는데 네. 물론 같이 만들었으니까 맛있는데 네네네네네. 이 미니 밤호박이잖아요. 네. 기존의 단호박으로 만든 거는 먹어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니 밤호박으로 만들면서 네. 좀 더 밥맛이 돌고 밤의 네. 냄새가 나면서 그죠? 풍미가 좀 더 좋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더 고소한 맛이 더 있지 않아요? 네. 단호박보다? 네. 조금 더 고소하고 단맛도 네. 네네. 전혀 뭐 단호박보다 떨어지지도 않고요. 네. 그렇죠. 네. 다운 씨는 다이어터잖아요. 네. 지금 체중 관리하죠. 네. 방호박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적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다운 씨는 뭐 넣을래요? 저는 아무래도 식단 관리하다 보니까 네네. 낙지 대신에 닭가슴살을 볶아가지고 닭가슴살 맞아요. 요거트를 또 드레싱해도 돼요. 아, 그것도 맛있겠네요. 네네네. 이 방호박이 네. 뭐 요리 활용법이 네, 무궁무진하네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원하는 걸 넣기만 하면 네네. 맛있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네. 옥수수 또, 튀김인데 이거 튀길 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네. 살아남은 옥수수 튀김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네. 톡톡 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린이들 옆에 주의 있을 때 항상 주의시켜서 안전하게 또 간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또 한 번 먹어보면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그냥 옥수수 튀김은 되게 익혀서 이거를 튀기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 있는데 이 초당 옥수수는 바로 생것을 튀겼기 때문에 안에 그 옥수수 그 씨앗이라 그러나요? 새알이라 그러나요? 그게 조금 느껴질 정도로 되게 조금 신선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해남 그 초당 옥수수로 만들어서 네네네. 그런지 생으로 먹을 때 단맛이 있잖아요. 네네. 그 그대로 단맛이 살아있죠. 그대로 네. 살아있어요, 진짜. 너무 보통 뭐 튀김하면 좀 눅눅하고 또 일반적으로 뭐 기름지고 단맛은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건 입에 넣자마자 딱 알이 딱 이렇게 씹히면서 단맛이 그냥 쫙 퍼지는 게 와, 이건 진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오늘 대기 보시니까 요리도 좀 잘 하시고 맛도 잘 표현하시는 게 맛 칼럼니스트도 괜찮으시고 도전해볼까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해남의 청정 자연에서 자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미니 밤호박과 초당 옥수수.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 여름 꼭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요? 네, 함께 만나본 초당 옥수수도 그렇고 밤호박도 그렇고 노란 게 지금 먹으면 정말 맛있을 때잖아요. 맞아요. 맛도 좋은 게 건강에도 좋고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제철에 나온 걸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겁니다. 네, 맞아요. 제철에 나오는 우리 농산물들, 수산물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글들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까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 해남, 전라도 갈 곳 많네요 하시면서 해남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노란 미니 단호박 쪄먹고 갈치조림해도 달달하니 맛있어요. 맞아요.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 어디에 넣어도 달고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이 제철이라 너무 포근하고 단맛도 좋아서 껍질째 쪄서 먹으면 한 끼로 든든합니다 하시면서 네, 달디달디 달기 달고 발음이 미니 밤호박 요즘 저의 최애 음식입니다. 치즈 듬뿍 넣어 밤호박 에그슬럿 너무 맛있어요. 잘 만드셨네. 그러니까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자, 드디어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 화순 나가는데도 옥수수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줄 서서 먹는 데 있거든요. 네.
초당 옥수수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신기했던 식감이 생각나는데요. 기존 옥수수랑 다른 식감과 맛, 초당 옥수수는 과자 먹는 식감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그 원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자, 올해 또 여름 빠질 수 없는 게 옥수수와 또 수박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네.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의 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엔 신나는 축제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이면 흥, 꺾이면 꺾기 아주 흥겨운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해보시죠. 지금은 트롯 전성시대. 한 곳에 모여 트롯 무대를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유명한 가수의 공연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하러 오신 거래요? 오늘 한번 즐기러 왔어요. 트로트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문경 트롯 가요제 보러 왔어요. 트롯 가요제? 구성진 멜로디에 쉽게 따라 흥얼거릴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 바로 트롯인데요. 나이 불문, 지역 불문, 성별 불문 트롯을 노래하고 듣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2회 문경 트롯 가요제 지금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찾아온 곳은 문경의 영광체육공원입니다. 한창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총 636팀이 참가해 두 차례 예선을 걸치고 오늘은 단 12팀이 본선을 치릅니다. 문경의 그 이미지를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트롯 가요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고아인이라는 가수를 배출했고 금년에는 훨씬 더 많은 유능한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트롯 가요제. 문경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모습을 한 모습도 돌아보고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문경이 이제 제 고향이다 보니까 한번 경험을 쌓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을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상을 조금 노려볼까 하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올라온 본선이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입니다. 리허설을 진행하며 부쩍 긴장한 모습의 참가자들도 보이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수 안 하고 노래 다 하고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떨렸는데 막상 와서 이제 리허설하고 하려니까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큰일 났습니다. 리허설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곧 있을 본선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심사 기준까지 알면 함께 집중하며 감상할 수 있겠죠? 작년에 비해서 또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심사를 봤는데 올해는 뭐 이 실력들이 제가 이렇게 막 한 1, 2점 차로 갈릴 정도로 굉장히 실력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곡 가수하고 차별화를 두고 뭔가 이렇게 틀리게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석해서 부르느냐. 20년,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친구들을 뽑도록 한번 저도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함께 관객의 마음으로 즐겨볼까요? 총 12팀의 무대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합쳐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아쉽고 일단 빨리 후련한
편하긴 한데 아쉬움은 좀 많이 남네요. 노래를 하는 가운데 관중분들이 호응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무대 잘 마쳤습니다. 후련하게 하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 보려고요. 이어서 반가운 얼굴의 소녀가 무대에 오릅니다. 바로 지난해 대상 수상자 고아인 양입니다. 이어서 가수 인순이 씨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고 마지막으로 트롯 가수 이찬원 씨도 함께 자리에 무대를 꾸몄습니다. 1년 만에 여기서 다시 무대를 하니까 네, 제가 많이 긴장했던 느낌도 다시 오고 그리고 다시 무대에 쓴다는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참가자분들 최선 다하는 트로트가 있으시길 저 아이디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가요제의 본인 즐거움을 더할 드론쇼도 마련했습니다. 문경 최초의 문희경서 드론쇼인데요. 기쁜 소식을 듣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너무 멋있게 봤어요. 직접 이래 보니까 더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들을만하고 좋았었어요. 관객으로 즐기지 못한 유일한 사람들, 내 눈으로 지켜봤을 우리 심사위원의 소감도 들어볼까요?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사 기준이 좀 더 참신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참가자에게 좀 점수를 주자라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상의를 했고요. 가요제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대망의 시상식 순서입니다. 수고 오랜만에 소리를 부른 박상현 씨 축하합니다. 네,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강경원 씨 축하합니다. 200만 원을 드립니다. 자,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 영예 대상 참가번호 12번 윤진우 축하합니다. 잃어버린 정을 노래한 윤진우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문경에서 좋은 추억, 좋은 힘, 좋은 에너지 안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동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선 심사를 시작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 636팀에서 12팀이 본선에 오르기까지 열정적인 무대로 지난 두 달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래의 가수를 향한 꿈의 무대, 그들의 희망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 민족은 노래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네. 웬만큼 노래 못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다들 가수인 줄 알았어요. 야, 그리고 또 트로트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흥겨운 무대, 즐거운 무대 많이 봤고요. 또 네. 누군가에겐 또 꿈의 무대였잖아요. 네. 그 꿈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주셨고 트로트가 이렇게 열풍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걸요 하시면서 네. 맞아요. 문경 트롯가요제 유명하던데요. 본선 진출하는 게 정말 어렵다던 트롯가요제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야, 그리고 트로트 대세 노래 들으면 힐링되고 스트레스 풀려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쟁쟁한 참가자들이 많네요. 다들 노래 잘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인산인해네요. 문경 시민들은 다 왔나 봐요. 네, 이제 뭐 슬슬 이제 축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예. 맞아요. 자, 일반인들도 다 프로처럼 노래를 잘하네요. 제가 생각도 그런다 이거. 일반인 프로 같아. 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잘 부르는 건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트롯은 어른 세대 노래가 아닌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듯 싶어요. 맞아요. 이제 과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문경 트롯가요제에서 탄생한 신인 가수들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한다고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오늘 보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하루 정말 빨리 갔다고 본방사수하고 있는데
MC들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6.25 74주년이죠. 전쟁의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켜나가기를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셨는데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잘 쓰여지는 걸 보여주면 또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의 내진율이 부족하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은 과할수록 좋아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나주의 대표 음식 홍어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꼭 등재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응원도 주셨고 홍어엔 탁주, 막걸리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120번 위기가구 콜센터 우리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 꼭 알려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119에 더하기 1 하니까 기억하기가 훨씬 쉽네요. 그렇네. 네.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24시간 상담한다고 하니까 꼭 힘든 일이라든가 또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주는 맛집도 많고 근교 드라이브 가기 좋은 곳이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당첨된 분들은 자막으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가 들어왔었죠. 화성에 있는 1차 전지 회사에서 불이 나서 2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 대형 참사가 나는데 정말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든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도 탐구 생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 생활 내일 뵙겠습니다.